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제 사실 이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에는 네. 이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정한 어떤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상들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 2심에서 이제 무죄로 인정이 돼 있던 그 일부 국고 손실 혐의 이 또 뇌물죄 이걸 모두 다 유죄 혐의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네. 이 사건을 이제 2심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2016년 9월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이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예. 어쨌든 뭐 1심, 2심 판단이 좀 달랐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좀 복잡한데 네. 뇌물 부분이 있고 국고 손실죄도 있고 또 어쨌든 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뇌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1, 2심이 지금 판단이 엇갈렸지만 예.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이 특활비 상납은 국고 손실죄가 된다라고 예. 판단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국고 손실의 공범보다는 업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2억은 뇌물, 33억은 국고 손실죄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 항소심에서 이게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것은 국고 손실죄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에는 회계관리 직원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예. 그럼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이냐 이거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겁니다. 네. 1, 2심에서 그래서 국고 손실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국고 손실죄의 회계 관계 직원의 국정원장이 해당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예. 실제로 뭐 실무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은 회계관리 직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선 이런 특활비를 집행할 때는 국정원장이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승인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도 회계관리 직원의 업무로서 이 국고 손실죄의 주체가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대통령과 국정원자들이 서로 공모해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을 받는 형식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고 이것이 유죄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뇌물죄와 그리고 이제 국고손실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다시 고법에 가서는 형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국고 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5억 원이 넘으면은 그 처벌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횡령죄, 예. 그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2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돈을 건넨 그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네.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형량을 낮췄는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2심으로 돌려보내가지고 그러면 국고 손실죄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그 처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 중에서 그 뇌물이라든가 하는 그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또 그 어떤 형량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면은 뭐 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사면 얘기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번 재판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이 비슷한 이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재판부도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사실은 전 대통령 측들에서 변호를 했던 것은 우리는 국고 손실이든 횡령이든 뇌물이든 이런 범죄에 대한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로부터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예산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은 관례적으로 이용돼 있었고 이 특활비에 대한 사용의 재량권
사건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제 대법원 판결로서 무너진 겁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특활비 명목으로 예산을 빼서 상납을 한 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국고에 대한 손실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의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재판부에도 이게 기속이 돼서 관련된 판결의 취지는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심 가운데 하나는 뭐 잠시 언급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사면으로 석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이게 총선 전에는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연말 사면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사건 이외에도 파기환송심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삼성 정유라 관련된 네네. 그 뇌물 사건도 아직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이 연말까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사면을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파기환송심들이 내년 초에 우르르 다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률상으로 이제 사면 논의가 가능할 시점은 됩니다. 아주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총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이 돼야 그러니까요. 모든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는 것은 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 사면 대상에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